원래 여기 지금 중괄호를 하고 a가 있는데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한글 파일에서 이 pdf로 전환하면서 이 중괄호 플러스 a 플러스가 없어졌어요. 감안하고 좀 보실게요. 자, 여기 앞에 여기 a는 과거 평균 수학량인데 5년간 평균 수학량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y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과거 5년간 가입 횟수, 몇 년 동안 가입을 했는지 그걸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고지것대로 보면 과거 5년간 수학량인데, 그럼 만약에 여기 과거 5년 중에 3년만 가입했으면 그럼 3호로 나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과거 5년간 수학량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가입을 3년밖에 안 했으면 3년간만 그 수학량 조사가 돼 있을 거예요. 안 가입한 애는 조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가서 조사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나누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계산해서 과거 평균 수학량이 나옵니다. A. 거기에 이제 더해야 되는데, 더해야 되는 것들이 B하고 D를 곱한 거에서 지금 A를 빼는 거죠. 사칙 연산 중에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하고 같은 그 레벨에 있는 것들은요, 가로로 돼 있으면 그 안에 것들은 같은 레벨인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나 나누기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하고, 그 더하기나 빼기 이런 것들은 곱하기 나누기 다음에 하는 건지 다들 알고 계시죠?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예를 들어 곱하기 나누기가 같은 선상에 있으면 앞에 것부터 하고, 더하기 빼기도 앞에 것부터 하고. 사실은 그거는 뒤하고 앞에도 사실은 결론은 다 같아서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닌데, 자, 일단 곱하기나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는 먼저 한다. 같은 선상에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B는 가입연도 지역별 기준 수량. 가입연도에 그 지역의 기준 수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다가 D, 과거 평균 보정 개수인데, 그 보정 개수는 5년간 보정 개수 나누기 이거 가입 횟수. 그거 한대요. 그거 한 거를 곱해서 A 아까 구한 거, 그거를 뺀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이걸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1-5분의 그 가입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년 다 가입했어요. y가 5예요. 그러면 여기 5분의 5면은 1이 되고 여기가 빵이 되죠. 그럼 이거 다 필요 없죠. 그냥 여기 a만 남게 되잖아요. a 플러스 이렇게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럼 a 곱하기 d분의 c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 가입을 했으면요. 그리고 여기 c만 안 봤는데요. 지금 보면 c는 가입연도 보정 개수예요. 가입연도에 품종, 이항일자, 친환경, 재배, 보정 개수를 곱한 값. 근데 이걸 만약에 문제를 낸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이 내용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런 내용들 줄 거예요. 이거 숫자를 구할 수 있게.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시면 되고, 이 틀만, 그러니까 이거 A 플러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사실 지금 특이한 식이에요. 원래는 그 다른 품목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식이 있거든요. 고정된 게 대부분이 그건데, 몇 개는 여기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벼도 특이한 그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알파벳별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거 평균 수학량이고, 이거는 보정 개수고, 가입연도 보정 개수고, 이거는 과거 평균 보정 개수고, 뭐 이런 것들, B는 가입연도 지역별 기준 수량이고,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A라고 썼는데 A가 뭔지를 모르면 어떡해요. 뭐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지. 그죠? 이 정의 같은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사실은 요거를만 알아도 이거 정도는 사실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그쵸?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건 이해가 조금 필요하겠네요. 네. 이것도 똑같이 과거 평균 보정 개수니까 그냥 이거 나누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문제를 사실 한번 풀어보면 좀 더 기억에 잘 남기는 해요. 네. 과거 수학량 산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수학량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사고가 없어가지고 수학량 조사 안 했어요. 그러면은 표수랑 평수 중에 큰 값, 표수랑, 이게 호흡이 길어지면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수 평수 그래요. 포수 평수 중에 큰 값에다가 1.1 곱한대요.
성량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과거 수확량을 산출할 때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여서 수확량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는요, 예를 들어 이때는 이제 조수하고 수확량 조사를 안 했을 때는 표수하고 평수 싸움인데, 그 수확량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수하고 평수 싸움이에요. 얘는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 수확량이 있을 거잖아요. 얘는 조사를 안 했으니까 조사 수확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수랑 평수 싸움이고, 평수는 다 들어가죠. 근데 해서 조상 수확량이 있는 경우에는 조수하고 평수 싸움인데, 얘가 조수가 평수보다 클 때는 이 작은 값인 평수를 쓰는 거예요. 평수를 그 과거 수확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수랑 평수랑 했는데 평수랑 조수가 같거나 아니면 평수가 더 큰 경우에는, 자, 이제 조수에다가 더하기 평수 빼기 조수. 자, 여기 가로 한 거에 50%, 2분의 1 한 거에다가 이 조수를 더해서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가 하나 있겠어요. 조수하고 평수하고 이제 크거나 작은 거는 이제 알겠는데, 만약에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같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조수값하고 평수값이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빵이니까 0이니까 50% 해도 0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같을 때는 그럼 조수를 쓰는구나. 이걸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조사 수확량을 그 과거 수확량으로 산출하는구나. 네, 그 정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클 때가 의미가 있는 식인 거예요, 사실은. 같으면 조수예요. 그러니까 평수가 조수보다 작으면 평수고, 같으면 조수고, 그리고 크면은 이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조수 더하기 평수 빼기 조수 곱하기 50% 이거. 네. 자, 가입 수확량은요,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아까 평년 수확량 정의할 때 그 내용들 기억하신가요? 네. 이 일정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의 그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하는 수확량이에요. 가입 수확량은. 네. 결정 방법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리동별 보험 계약자가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 10%, 15%는 가입 가능한 고객은,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좀 신용이 좋다고 할까요?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이 안 타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년 수확량의 110%까지도 가입 가능하답니다. 그죠? 조금 혜택을 주는 거죠. VIP 회원이니까.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보시고요. 이제 문서 좀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실제로 제3회 손해평가사 그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농작물 재해보험 종합위험 방식 벼 품목의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와 지급 금액 산출식을 답란에 서술하시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세 가지를 물었네요. 그런데 이제 뭐 5가지를 다 물을 수도 있어요. 뭐 이양직파불능보험금, 제2양직파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 수확불능보험금, 수확감소보험금, 이걸 다 쓰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경작불능보험금과 수확감소 그리고 수확불능보험금 이거 지급사유하고 지급금액 산출식만 물었네요. 3회차에서는. 다 기억나시죠? 앞에 다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안 나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경작불능보험금. 여기서 아까 혹시 숫자 기억나세요? 제가 아까 그 경작불능하고 수확불능은 제가 가운데 불능에다가 이거 해놓고 기억나시죠? 그 외우는 거 있었잖아요. 그 보험금 산출할 때 그 외웠었잖아요. 뭐 10%일 때, 15%일 때, 1542, 1557, 557 헌병중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어쩔 수 없고. 자, 일단 경작불능보험금에서 지급사유는 어떻게 되죠? 그 식물체 피해율 그 65% 이상 이건 기억나시죠? 근데 앞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보상 안 하는 손해는 안 해주니까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을 하죠. 어차피 우리가 이거 내용 아니까 이쪽으로 좀 가져올게요. 문제를 적어놓고 그냥 풀까봐요. 지급 금액 산출식 문제는 봤으니까. 그리고 또 수확감소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산출식. 그래도 수확불능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산출식. 이렇게 쓸게요. 그냥 어차피 문제 다 봤으니까요. 우리 그죠? 그러면 그 경작불능보험금 그 지급금액 산출식은 어떻게 됐어요? 식이 있었어요? 그거 우리 외웠잖아요. 아까 그 10% 표를 만들기 그런데 10% 제가 우리 15%인 것만 외웠잖아요. 15% 그리고 20% 여기서부터 10%씩 올라가죠. 30% 그리고 40%까지. 그러면 10% 자기부담 그 비율이 10%일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의 몇 프로고 15%일 때는 또 보험 가입 금액의 몇 프로고 뭐 우리가 이거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경작 불능일 때는 1호 4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이것만 외웠어요. 우리는 사실 42% 이것만.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외워지죠. 외워진다고 아까 그렇게 외웠잖아요. 이거보다는 적을 거니까 이제 이거보다 높을 거겠죠. 이제 여기서는 10%짜리가 더 센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자기 부담 비율이 적으니까. 그럼 이거보다는 높을 거니까 45%고 또 여기는 이거보다 낮을 거니까 40%고 나머지는 5%씩 빼면 되잖아요. 35%고 여기는 30이고 그죠? 그럼 같은 그거니까 또 이게 한 칸 띄어서 또 수학 불능이 나왔네요. 그러면 수학 불능은 아까 제가 557이라고 했잖아요. 557 이거는 산출식 그러면 써야 되는데 저기 전에 이것도 또 그럼 나오잖아요. 이게 이걸 이대로 그냥 복사해놓고 그냥 감안해서 제가 쓸 거니까 이거는 아까 여기는 다 똑같은데 여기 내용이 좀씩 달라지죠. 여기가 557 한명중대라고 했잖아요. 57 557 그래서 이거보다는 어때요? 이제 10%짜리니까 15% 그거보다는 부담 비율이 적은 거니까 VIP잖아요. 조금 올라가죠. 그러니까 60 단위로 가는 거고 여긴 여기서부터 좀 내려가니까 55 그죠? 나머지는 이제 50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35%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내용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거 딱 이거 557 15%짜리만 딱 외운 거예요. 557이고 여기는 1542 1542 이것만 딱 여기서 썼다. 자, 그래서 지급 사유로 아까 이제 먼저 이렇게 썼는데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그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는 거고요. 네, 지급한다. 경우. 네, 그리고 산출 금액은 뭐냐? 이거 아까 지금 문제가 자기부담 비율은 15%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마치 우리가 딱 외운 거 줬네요. 수치도 어떻게 그렇게 안 줬어도 어차피 다 알았을 건데 557이고 154인 거니까 다 그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거 안 쓰고도 알았 뻔 했네요.
보험 가입 금액 산출식은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 식이라고 하니까 곱하기로 써줄게요. 그거를 의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42%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 그러면 수억감소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대표 산출식이 기억나세요? 수억감소 보험금은 대표 산출식이 이거 기억나시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해서 그 자기부담 비율을 빼는 거 있잖아요. 자기부담 비율. 이걸 보면은 지급 사유가 대충 예측이 되죠. 그 자기부담 비율보다 피해율이 커야 이게 지금 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작아버리면 이게 마이너스인데, 지급 금액이 마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지급 사유는 역시 보상하는 재해로, 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죠? 이 경우에 그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이걸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피해율을 구하는 것까지는 써줘야 되겠죠, 양심적으로. 이게 다 달라지는데,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보장 수확량 빼기, 아까 봤던 거잖아요. 그죠? 수확량 빼고, 미보상 감수량. 그리고, 나누기, 보장 수확량. 그죠?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보장 수확량은 당구장 표시 하나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그렇죠. 보장 수확량은 보장 수확량이라고 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가입 수확량하고 그 평균 수확량만 딱 줬을 때는 이 가입 수확량하고 평균 수확량 중에 큰 값을 적용합니다. 네. 여기까지 써주면 완전 완벽한 답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 써주면. 자, 그리고 수확불능보험금. 수확불능보험금은 언제 나가요? 수확이 불능한다. 수확. 아까 경작불능하고 제가 수확불능을 이게 비교하면서 했는데, 둘 다 65가 들어가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여기는 보상하는 손해로, 여기까지 똑같죠? 제현율이 키워드고,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표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신청이 있어야 되죠. 계약자가 수확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그리고 여기 COF였으니까 역시 이거잖아요. 이대로 써주면 되죠. 보험가입 금액. 그래서 산출식으로 쓰라 했으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좀 형식을 갖춰서.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